장기간에 걸쳐 조합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고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 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고발인을 대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그 결과 기소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발인을 대리했던 사건 중에 조합 내부 자금이 장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의혹이 있었고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결국 기소까지 이어진 업무상 횡령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자금은 그 돈을 낸 사람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돈입니다.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사용처 역시 규약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조합 재정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조합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고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 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전체 규모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 수준을 넘어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왜 형사고발이 필요한지 그리고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입증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조합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조합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인을 대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그 결과 기소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해당 조합의 자금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이고 그 용도는 조합활동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내부 규약상 조합 재정의 집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요. 문제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조합 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돈이 조합의 공식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 피고발인이 어떤 지위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까지 하나씩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조합 규약, 자금 흐름, 계좌 내역, 송금 경위, 사용처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왜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단체나 조합 내부에서 돈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내부 다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빌린 거다.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지출이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형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입니다. 조합비는 개인 돈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납부한 돈이고 그 사용처도 조합 활동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조합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집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자기 돈처럼 처분했다면 단순한 회계착오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관자의 지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발인이 단순히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발인이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내부 규약상 조합 재정의 집행과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대표자였다 정도로만 정리하지 않고 규약과 실제 업무 구조를 함께 검토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자금의 성격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였고 그 사용 목적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복지, 조합 운영 등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했지만 그 돈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보관되던 돈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의 성격이 분명해야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왜 문제되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용처와 반복성입니다. 한 번의 착오나 단순한 회계 실수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비슷한 방식의 자금 이동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그 규모 역시 작지 않았습니다. 또한 송금된 돈이 조합 목적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총액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고 그 흐름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처가 조합 목적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여 방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금의 성격, 피고발인의 지위, 개인적인 사용 정황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이 빠져나간 흔적만 있었다면 피고발인 측에서 빌린 것이다, 정산 대상이다, 조합 운영상 필요한 지출이었다,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조합 자금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발인이 그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돈이 조합의 공식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종합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조합장이나 단체의 대표가 돈을 쓰면 무조건 횡령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단체 자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사용 목적이나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내부 규약이나 결의에 근거가 있는지,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처음 돈을 가져간 경위뿐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의사로 사용했는지, 사용 후 정산이나 반환은 있었는지,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조합이나 단체의 자금 사용이 의심된다면 누가 자금을 관리했는지, 그 돈의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계좌에서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 그 지출이 내부 절차를 거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 회계 자료, 회의록, 내부 규약, 결의서, 정산 자료 등은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진행할 때에는 업무상 횡령의 요건에 맞춰 사건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돈을 보관했고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지, 이 구조가 명확해야 수사기관도 사건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자금은 대표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조합원이나 구성원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맡긴 돈이고 그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장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수사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